지금부터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중학교 때는 도형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걔네들을 식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을 식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식으로 쓰겠다는 말은 도형을 거기다가 문자 작업을 하겠다,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생각했던 도형의 성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는 도형의 관계, 길이하고 각의 관계, 요 관계만 얘기했다면 걔네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쪽 도형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은 당연히 도형적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을 무조건 그려봐야 되고,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식이 갖고 있는 뜻을 판단을 해가지고 실전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바로 그게 뭔지를 알고 사용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세 점이 있습니다. P점에 대해서 세 점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한 점 얘기를 해볼게요. 도형이 나오면 점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세 개 나왔지. 그럼 우리는 뭐 해본다? 연결을 해본다가 기본입니다. 점이 나오면 연결을 해본다 기본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점을 하나 찍겠다 이거지. 어떤 점을 찍겠다? P라는 점을 찍겠다 이 말이겠고, P라는 점을 찍으면 우리는 P라는 점이 찍으면 다시 A하고 B하고 C를 또 다시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세 개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그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얘를 움직이 보면 이리 가면 어쩌겠어? 길이가 당연히 커지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길이의 합하고 제곱의 합은 완전 다릅니다. 길이의 합하고 제곱의 합은 완전 달라.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제곱의 합이 작다는 말은 길이의 합도 일단은 작겠지. 그럼 얘가 작은 쪽이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일단은 안쪽은 맞겠네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점이냐 이런 생각을 하자 이 말이겠지. 그럼 이 안에 점 중에 삼각형과 관련된 점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삼각형과 관련된 점은 몇 개? 5개.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합니다. 이 심은 점이란 소리고 중심이란 뜻도 갖고는 있어요. 오심 뭐이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 있습니다. 자, 용어. 외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면 얘가 외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중심이 있겠다 이 말이겠지. 특징이 원이니까 길이가 같겠다. 그리고 외심 구하는 방법은 뭐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갖고 있는 도형의 각에 대한 특징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 문제 풀 수 있다. 우리가 각은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현미도 잘 나간다. 각은 많이 건들진 않지만 우리가 각을 체크해야 되는 것은 특수한 각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35도, 180도. 얘네들이 특수한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0도, 45도, 60도, 90도, 그 다음에 또 120도, 135도, 150도, 180도. 이놈이 특수한 각이야. 그 이상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특수한 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심은 뭐야? 내접원의 중심이죠.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은 변까지 길이가 다 같다라는 말이고,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인 성질이 있어서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각이 이등분의 특징을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내심의 사용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삼각형 3개를 쪼개면 이게 다 높이가 돼서 우리는 구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지.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죠?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이야.
자, 중성이 나왔으면 중성이 가장 먼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당연히 중선이 나왔으니까 중선 정리를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의 특징도 있고 넓이에 대한 특징도 있겠죠. 자, 수심이 뭡니까? 수심. 수심 뭐야? 수심 몰라? 찍어봐. 숫자가 뭐겠냐? 수선입니다. 수선이 몇 개 있겠어? 3개가 있겠지. 수선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수심이야. 됐니? 자, 수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야? 수심의 특징 어떤 특징이 갖고 있지? 길이와 합이 최소가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몰라? 모른다 그래. 자, 방심 아는 사람? 방심 모르지? 방심은 뭐냐면 삼각형에 두 변이 있는데 한 변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3개의 선분이 나오게 돼 있어. 직선하고 이 3개의 선하고 접하는 원이 몇 개가 나오겠어? 그러면 이런 원이 3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심이 방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배우진 않지만 요 그림은 나올 거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이 점에서 길이가 같다. 요렇게 해서 각이 같다. 약간 내심 구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겠지? 됐지?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이 중에 뭐다? 무게중심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외웠지 이제? 길이 제곱의 합은 무게중심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얘를 증명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증명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 증명 방법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얘가 x1, y1이 있고요. 얘가 x2, y2가 있어요. 얘가 x3, y3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은 x, y라 놓으면 우리는 길이 제곱 x-x1의 제곱 y-y1의 제곱 x-x2의 제곱 y-y2의 제곱 x-x3의 제곱 y-y3의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여기 있는 x1, y, x2, y, x3는 다 주어진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값은 x입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가로를 풀면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배의 x1, x2, x3, x가 되겠고 나머지 애들은 상수항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y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바꾸면 이런 상수 형태가 나오겠죠. 됐니? 누구만 갖고? 이 x만 갖고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분의 x1, x2, x3일 때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증명을 할 거고 소수령 나오면 여기 수를 x1, x2, x3에다가 수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우리는 최소값을 만들어낼 거고 조건이 나올 건데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죠. 단답일 때는 요놈은 무게중심이라고 알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고요.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무게중심이다. 그렇게 일단은 외워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5의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는데 5에서 720m 떨어진 960m 떨어진 것이 동시 출발하여 분속 40m로 일정한 속력으로 5를 향해 직진합니다. 두 사람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 출발한 지 몇 분이고 그때 두 사람 사이 거리 구하시오. 자,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얘기했던 도형의 방정식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그 전까지는 도형만 했던 것을 좌표 평면 위로 올렸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을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도형적 성질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좌표적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니까 내가 도형적 성질로 문제를 못 풀어. 그럼 무조건 좌표화 시키면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식을 통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도형의 성질을 넣어서 마무리 지을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어째 걔를 좌표화 시켜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니까 얘를 어째 좌표를 시키겠다 이거야. 자, 얘기를 했습니다.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좌표를 시키면 그걸로 해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고 값이 이렇게 720인 지점에서 이쪽으로 위로 움직여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멈췄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값의 위치가 얼마가 됐겠어? 마이너스 720. 현재 그림상은 4분면을 보면 이놈은 마이너스 720 플러스 얼마? 분속 40이니까 우리는 뭐라 쓸 거야? 분속 40이니까 뭐라 써? 분속 40이니까 보통 시간은 우리 t로 많이 쓰지? 그러면 플러스 40t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무슨 좌표? y좌표 0, 을은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960 마이너스 40t가 되겠죠. 그러면 5,0 그러겠지. 두 점 사이 거리는 요놈의 제곱 플러스 그냥 요거 맞구나. 960 마이너스 40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20 플러스 40t의 제곱. 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t에 대한 2차 식이 나오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 해서 만들어내면 되겠지. 근데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여기 수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수 얼마를 다 끄집어내? 40이라는 수를 다 끄집어내면 되겠지. 됐지?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40이 바깥으로 갔어요.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빠졌단 소리야? 얘가 40이 빠졌단 소리야. 40의 제곱 루트까지 해서 40 빠진 거야. 남는 수 40이니까 4, 2, 8, 4, 46 마이너스 t의 제곱 40 t 마이너스 4, 1은 4 4, 8에 32 식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얘를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제곱을 할 거니까 관계가 없다. 그럼 연산을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바꾸겠지. 얘도 얘는 똑같은 말이구나. 똑같은 말이지. 얘를 바꿔 써야 되네. t-24로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 문제가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축하하고 평행한 건 문제가 안 되고 축과 평행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지. 그럼 평행하지 않는 것은 직선 위에 있든지 곡선 위에 있든지. 그럼 어떠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놓는 방법에 대한 이것이 우리한테는 문제가 될 거야. 사실 좌표를 놓을 때는 항상 어떻게 놓을 거야? 수평 수직 성분을 놓는 거야. x좌표, y좌표로 놓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야. 그럼 요즘에 좌표는 어떻게 놓을 거냐? 요것만 연습하면 되겠지. 3대 2입니다. 그럼 뭐야? 3대 2가 되겠죠. 3대 2니까 여기가 3대 2가 되겠지. 좌표를 놓으려면 이 좌표는 어떻게 돼? 이것분의 이것, 이것이 되겠지. 3대 2니까 요놈을 A로 놓으면 요놈이 2A가 되고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3A, 20-2A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또는 요런 놈이야. 직선이 y는 x 위를 따라서 점이 움직입니다. 점이
y는 x를 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얘의 속도가 얼마냐면 루트 2t야. 이게 분당 루트 2를 간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얘가 45도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일부러 쉽게 알려준 거야. 루트 2t로 t, t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직선의 길이하고 수평 수직 성분으로 x, y 성분으로 바꿔서 좌표화 시키면 우리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그걸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있고요. 삼각형의 외접원하고 BP가 만나는 점 중 일사분면 위의 점이 Q라고 하고 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어째? 그림을 그려야겠죠. 0,1, 0,1, 1,0, 8,1, 8,1, 8,1.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 대충 그린 거고요. 거기에 중심은 뭐 요 정도 있겠다 이거죠. 자, 너희들이 외접원이 나오면 웬만하면 외접원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고, 외접원을 그릴 때 외접원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선생님은 그냥 점 찍고 그린 거야. 실제 너희들이 그냥 그리면 이 그림을 잘 못 그린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걸 잘 못 그려? 둔각 삼각형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원을 그려놓고 너희들을 이 안에다 삼각형 그리라면 잘 그려. 보면서 그리니까. 근데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려라. 외접은 그리라면 잘 못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특히 둔각 삼각형은 잘 더 못 그립니다. 너희들이 그리라면 보통 막 이런 식으로 그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려. 이렇게 그려.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둔각 삼각형은 조금 생각을 하고 그려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실수를 덜 하려면 외심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외심 구하는 방법 뭐야?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여가 중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거리가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단하고 이 정도를 그리고, 자, 이 원을 아주 진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연하게 그냥 그리면 돼.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자, 그래서 이 점은 우리는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제일 쉽게 보이는 선이 있었네요. 우리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야 되는데 제일 쉬운 선이 어디 있어? 축과 평행한 선이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선, 축과 평행한 선 집중해. 됐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 자체가 조금 쉬운 선. 자, 얘는 기울기 좀 힘들어요. 못 구한다가 아니라 얘는 기울기가 쉬워요. 45도에. 그러면 요 선의 수선이 분명 있을 거고. 얼마니 얘가? 얘가 0이고 얘가 8이니까 요놈은 4겠지. 보이니? 그 다음에 어떤 선이 쉬워? 요놈의 수직이등분선은 쉽지. 쉽잖아 지금. 좌표 바로 답이 나왔네. 바로 좌표가 답이 나왔다고. 왜 긋다 보니까 지금 보이게 된 거야. 4,4잖아. 보이니? 지금 수직이등분선이 쉽다고. 이 수직이등분선이 답이 4,4고, 얘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를 4, K라 놓고 거리,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는 당연한 값이 4가 떨어지겠네요. 또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당연히 같습니다. 4 쓰는 순간 이 거리는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고 풀든지 요 거리하고 요 거리 같다 풀다 보면 K가 4가 나올 것이다. 됐나요? 질문이 뭐야 그러면? P점 구했고요. 또 뭐야? ABQ 어디야? 외접원과 BP가 어디 있어? BP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이 점인가요? 이 점이 Q죠? 맞습니까?
여가 1,0, 여가 4,4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3칸, 4칸, 3칸, 4칸 7,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ABQ ABQ 이건가요? 맞죠?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됐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그림의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는 수직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이 좌표를 구했잖아요. 사실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웬만하면 풀 거니까 이게 먼저 보였을 거야. 이 삼각형 넓이가 쉽죠? 삼각형 넓이가 쉽지? 이 삼각형 넓이는 쉽다고. 왜? 한 변이 축과 평행하니까 쉬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 넓이가 가장 요 놈을 뭘로 보는 거야? 밑변으로 볼 거야. 됐죠? 축과 평행한 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거야. 만약에 점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도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자, 축과 평행한 선을 내가 하나를 긋습니다. 꼭지점을 지나면서. 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 그래서 나는 이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요 놈을 밑변으로 보고 집중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집중이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복습도 안 하고 성적이 달라지질 않아. 요 놈이 밑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면 되겠어요. 의외로 이 방법이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식을 쓸 거야? 사선식을 쓸 거야. 자, 사선식은 좌표가 주어진 놈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사선식 중에 요것만 기억하자. 자, 서술형의 사선식을 쓰면 뭐 감점 될 수가 있어요. 감점이 아니라 점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서술형의 사선식은 선생님의 이제 의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이 대놓고 다 써라는, 최근의 경향은 약간 다 써라는 경향이야. 알겠나요? 최근에는 다 써라는 경향이고 어떤 학교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기 너희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시기잖아. 증명이 안 되는 식은 쓰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경향은 웬만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술 다 써라 이거야. 오직 했으면 고1 문제인데도 막 선생님 너희들 미분 배웠잖아 하고 미분 배웠잖아. 그렇지?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뭐라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미분을 통해서 구하면 제일 쉬운 게 뭐야?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야? 미분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이 절반 했을 것 같은데 미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야? 민혁아 뭐야? 와우 큰일 났다. 미분이 뭔 뜻인지 혜준아 뭐야? 미분이 뭐야? 미분이란 뜻도 모르겠지. 선거 수투 안 했냐? 했단 소리야? 미분 뜻이 뭐야? 어? 연? 어이가 없다 진짜. 슬프네. 미분이 뭐냐면 미분은
언어적 뜻은 짧게 잘랐다는 소리야. 그건 언어적 뜻이고, 네? 수학적 뜻은 뭐냐면 작게 잘라서 그거의 기울기를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작게 잘라서 거기에 변화율을 구했다는 소리야. 기울기라는 단어는 직선에서만 쓰는 단어고, 일반적으로는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작게 잘라가지고 변화율을 구했다. 작게 잘라서 변화율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 그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미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쉽게 빨리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미분 배운 사람들은 2차 함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하고 쓸 거야. 연습을 할 때 쓰세요. 됐니? 식으로는 어떻게 풀 거야? 다 판별식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야 돼. 자, 그건 알아야 돼. 판별식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나는 미분을 배웠다? 어떻게 할 거라고?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거라고. 왜냐면 목적이 기울기일 경우가 많아.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미분 통해서 그걸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수투는 수투고 여기는 여기야. 그러면 안 되겠지. 연결을 시켜놓으면 좀 빠르겠지. 그리고 고1 과정의 풀이 방법은 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보이는 작업들을 좀 우리는 해놓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왜? 그 식을 적고 판별식 쓰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1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써먹는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너희들이 중학교 때 하는 어떤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막 저학년이 막 공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쓸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자기 과정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푼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수학 능력이야, 따지고 보면.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뭔 말인지 알겠니?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아래의 수준을 풀어야 되는 게 원래 보통 문제 풀이야, 원래는. 하지만 내가 공부를 고3까지 해놨어. 그냥 문제를 봤더니 답이 보여. 어쩔 것이야, 근데. 답이 보이는데. 왜 그러겠어? 그 문제에 대한 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방법론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렇게 푼 거라고,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디서 배운 것이 뭐 미분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걸 사용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겠고, 이거를 다음에는 시험을 서술형 쓸 때는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만 다시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미분은 뭐가 제일 쉽다고?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유용하다 이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한 번씩 써먹으라고.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될 거 아니니.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사선식도 기본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는 그냥 사용을 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사선식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놈만 쓸 거냐면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씁니다. 뭐라고?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쓸 거야. 됐어요? 사선식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00 AB CD. 자, 이 세 점을 깔 거야. 세로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그리고 처음에 쓴 놈을 한 번 더 쓸 거야.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쓸 놈은 가장 쉬운 놈을 쓰겠지. 0,0이 제일 쉬워.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다고 해서 사선식이야. 또는 사선법 이거야. 사선으로 곱해서 우리는 넓이식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할 점은 얘가 절대값이야.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한 놈을 다 더해. 뭐만 남았어? AD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한 놈을 다 더해가지고 두 개를 뺄 겁니다. 정신 차려. 됐니? 그래서 좌표가 나오면 원점 나오면 AD-BC로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만 사용하자고? 한 점이 원점인 것만 사용해라 이거지. 그러면 한 점이 원점이 아닌데 그럼 사용을 못 하겠네요.
못하는 건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원점이 아닌 도형은 원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풀면 돼. 원점이 아닌 도형은 원점으로 옮겨서 풀면 돼. 이해되니? 자, 나는 원점으로 옮기기 싫어. 그러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놈을 원점이라 생각하면 이 점은 이 점에서 얼마가 A, B야. 이 점은 원점에서 얼마가 C, D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알겠어? 됐어요? 특히 얘가 Y는 X 대칭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놈이 A, B고 요놈이 뭐가 돼? B, A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Y는 X 대칭인 게 역함수에서 꽤 많이 나오는 특징이라고. Y는 X 대칭인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선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니까 사용을 해보고 사용을 해봐라고 해. 또 주무시네. 자, 29번. AB가 5고요. AC가 3이에요. BC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이 T입니다. T가 있고 AD가 루트 15야. 그래서 뭘 구하자? BC의 길이를 구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뭔 내용이 들어있냐면 1대3이라는 말이 있지. 1대3을 당연히 표현을 해놓는 게 좋겠지. 표현을 해놓는 게 좋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에서 나온 길이만, 얘의 길이만 가지고 뭔 길이를 알아내라? BC의 길이를 알아내라 이 말이에요. 됐지? 쉽지 않겠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이 나왔고 뭐 등분점이 나왔습니다. 등분점이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 그럼 요 길이가 지금 A라고 하고 우리는 이 길이를 X라 놓겠습니다. 자, 요놈을 X보다는 사실 2X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 자,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가 나왔지.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2개가 필요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쓰면 식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이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쓰면 또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2x를 놓은 거야. 일부러. 그러면 a하고 x의 연립이 돼서 우리는 x값을 구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중선 정리 2번 쓰면 우리는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야. 그거를 일반적으로 풀어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위에 있던 놈을 일반적으로 풀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희들이 실제로 증명을 해봐야 돼. 일반적으로. 여기 딱 해볼게요. 그냥. A, B 그 다음에 이런 거 갖고 그냥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가 있는데 그 다음에 BD가 DC의 3배야. BD가 DC의 3배야. BD가 DC의 3배란 말은 D가 여기 있다는 소리네. 그러겠지?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길이 AD, BD, AB, AC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현재 그림에서 선생님이 뭐가 보인다고? 중선 정리가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AM을 연결을 할 거고 시간에는 AM이 있어 없어? 시간에는 AM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시간에 AM이 없다는 말은 AM을 제거해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지. 바로 위에 있는 29번 풀이하고 똑같은 풀이가 나올 거고. 됐어요? 문자로에는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야. 자, 얘를 기호화 시키겠습니다. 기호화 시킬 거야. 얘를 x라 놓고요. 얘를 y라 놓고요. 됐습니까? 얘를 g라 놓을 거고요. 이 길이 사라질 거를 a라 놓을 거고. 사라질 거 a라 놓을 거고. 이 한 칸을 p라고 놓을게요. 됐니? 그래서 중선 정리를 두 번을 쓸 겁니다. 큰 놈에서 중선 정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플러스 뭐야? 2p의 제곱의 2배가 되겠죠. 됐습니까? 큰 놈에서 중선 정리 쓴 거야. 작은 놈에서 중선 정리를 썼습니다. a제곱 플러스 y제곱은 g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의 2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두 개의 중선 정리 썼고 여기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문자가 누구야? a라는 문자를 제거시켜야 되겠죠. 얘는 2a 제곱이고 그러면 아래시겠다고 어째? 2배를 해가지고 두식을 더할 거야 뺄 거야? 두식을 더하면 제거가 되겠지.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두식을 더하면 제거가 돼. 더하면 제거가 됐고 남는 거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a는 제거가 됐고 p는 지금 8p제곱 4p제곱 12p제곱 플러스 2g제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 대신에 그대로 뭘 쓸 거야 지금? 문자를 이제 그대로 쓸 거야. 그대로. 자, AD는 뭐라 놨어? AD는 G라고 놨어. 3 AD가 뭐야? G죠? AD가 3G의 제곱 플러스 BD는 뭡니까? BD는 3P잖아요. 3P의 제곱 이렇게 됐고 K AB는 뭡니까? AB는 X의 제곱 AC는 3Y의 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이 똑같고 K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식이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 어쩐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K분의 3이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다? 2분의 3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선생님이 AB하고 뭐 AD, BD, AB, AC 놓지 않고 문자로 놓는 게 훨씬 너희들이 식이 편해서 이렇게 놓고 계산한 겁니다. 문자로 놓으면 할 수 있어. 차근차근 보면서 해. 자, 우리한테 좀 큰일 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34번 같은 문제가 아직도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 기본기입니다. 직선 위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 이 단어는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10개의 문제가 있으면 8개, 8개는 다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식으로 풀라 그래. 답이 안 나오겠지 당연히. A라는 점 찍었어요. 자, B라는 점 찍었어요. 선생님 직선을 그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도 직선이란 말이 나왔고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C하고 BC가 요놈 읽을 때 어떻게 읽어? AC하고 BC가 얘가 2이면 요놈이 3이다 이 말이겠죠. 이게 AC의 거리가 2이면 BC의 거리는 3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AC의 거리가 C가 없잖아요. 그럼 C부터 읽을게. CA의 거리가 2이면 CB의 거리는 3이다고요. C를 한번 나와보면 되겠지.
C를 나와보면 되겠지. C를 나와보면 되겠지. CA의 거리가 2이면 CB의 거리는 3이다. 말 되네. 가능성 있겠지. 됐어요? 그럼 AB의 외분점은 선생님이 어떻게 돈다 했어? 얘가 2이고 얘가 3이면 얘가 1인 걸 확인하고 2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 AB가 기준 라인을 잡고 위치를 선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C 하나는 여기가 있네요. C 하나는 여기가 있어요. C 두 번째는 CA가 2이면 CB는 3. 말 되겠네요. 얘가 1대 3이니까 여기 있다가 5등분점에서 얘가 C2가 되겠지. 그리고 판단하고 내분점으로 풀든지 비율로 풀든지. 알겠어? 집중 안 할 거야. 와, 이거 씨. 와,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계속 짜증이 날라오는데. 자, 4점이 있습니다. D는 삼각형 내부에 있고 넓이를 같게 만드는 점. 무슨 점이야? A, B, C가 있고 D는 내부에 있으면서 넓이가 이렇게 같대요. 무게중심이라는 소리잖아. A, B, C가 있어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B를 2등분했습니다. B가 2등분한 점이 여기네. 여기. 지금 좌표가 다 나왔습니다. 좌표가 다 나왔고 각의 2등분선 나오면 뭘 생각하자? 닮음을 생각하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돼서 우리는 이 P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B에 만나는 점 P,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점도 구했고 이 점도 구했고 이 점도 구했어요. 자, ABC의 넓이를 S라겠고 BPG의 넓이를 2라고 했을 때 B를 구하시라는 문제야. 넓이에 뭘 구하라? B를 구하라는 문제지. 자, 무게중심이 나왔어. 무게중심 나왔어.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야? AB 2, 4 루트 20 BC 3, 6 6은 1대 2야. 루트 5야. 3 루트 5. 얘는 2 루트 5. 2대 3이네요. 얘가 뭐만 알고 죽어? 2대 3인 것만 알고 죽일 거야.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3이야. 지금 넓이 B를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여기가 2대 3이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2대 3임을 알아내라 이 소리가 되겠지. 그리고 어떤 선이 있어?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선? 중선이라고요. 중선은 넓이가 얼마야? 절반이 되겠지. 그럼 요 놈은 절반. 그러면 요 놈은 얼마야? 자, 여가 0.5. 절반이니까 2.5잖아. 2.5. 그러면 수가 귀찮으면 바꿔. 4대 6으로 해. 4대 6으로 바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야.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의 10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요 점의 기치는 2대 1이니까 10분의 1에 3분의 2가 되겠네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겠습니까? P로. 여기까지가 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수요일날 시험을 볼 겁니다. 지금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시험 연습을 한번 할게요. 원래는 직선 개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직선은 우리가 숙제입니다. 자, 숙제. 뭐가 웃겨? 숙제는 직선이 몇 문제야 총? 54.
54 50문제네. 쌤 숙제를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왜 줄여주겠어? 시험 준비하라고 줄여주는 거야. 앞에가 쉬울 거니까 54 30문제 54 78번까지만 줄게요. 자, 빨리 풀고 뭐 이 정도면 30분 정도면 풀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30분 걸리고 한 1시간 안에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 좀 하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딱 5분만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가 오세요.